내가 그렇게 큰 돈을 벌었으면은 누가 큰 돈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게 한번 올라갈 때 확 올라갔다 또 망할 때는 확 망하고 막 그렇게 되면은 젊은 날에는요 실수를 좀 해도 괜찮아요. 노인은 실수하면 안 돼요. 예, 젊은이는 실수해도 괜찮아. 그게 젊은이의 특권 아닙니까? 그러나 노인이 되면 그걸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건강에 상당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거죠. 노후에는 적어도 3가지는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경제, 돈도 좀 생활비가 좀 넉넉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 3가지를 우리가 참 평소에도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노인이 될수록 좀 사람이 괴팍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정신적인 능력이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지구력이 노인들은 좀 적거든요. 그렇게 이제 쉽게 이제 노인들이 좀 괴팍해야 돼. 그렇게 의심증도 잘 사게 되고요. 오해를 잘 합니다. 노인들한테 무슨 잘못, 뭐 그런 뜻도 아닌데 괜히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를 노인이라고 무시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런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받게 되니까 그게 정말 노인들의 건강을 아주 해치는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참 잘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나이가 들면은 좀 뭐 서운한 일이 있어도 그러려니 혹은 뭐 나이 탓이려니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노인. 왜냐면 노인이 너무 까다롭게 하면요. 가족들도 같이 못 살아요. 가족들이요. 특히 이제 며느리는 어떻게 보면 외지인 아닙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니까 아직 이 집 생활 습관이 잘 의식이 안 돼 있잖아요. 습관화 돼 있지도 않는데 거기다 그렇게 까다롭게 굴면은 아주 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노인이 되면은 우선 잘 참을 줄 알아야 되는 성질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요, 저도 아까 우리 직원하고 점심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식당에 있는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한 8사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뭐 직원은 거의 뭐 10,000원 식당이야. 근데 뭐 이 친구들이요, 잠시 쉬면서 전부 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좀 못마땅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필요한 게 뭐 있을까 싶어서 원래 이제 외국 같은 식당에 가면요.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전체를 이래 보는 겁니다. 요 테이블 맡아서 요거 한다고 정신없잖아요. 이 사람은 서서 혹시 어디서 누군가가 손님이 불편한 일이 있으면 손을 들고 웨이터를 부르는데 이 웨이터는 주정신이 없어가지고 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가서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고 전부 다가 자기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잠시 쉬는 동안에도.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직원이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기들 눈에는 그게 어때서?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그만큼 다른 겁니다. 생활 감각이 그만큼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요즘 젊은이는요. 이 애낀다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애낀다 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애낀다는 게 체질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체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식당에 가면은 그 메뉴를 보면은 제일 먼저 뭘 모르냐, 값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우리는. 값이 너무 비싸면 그 다음에 이제 메뉴를 보다 이거 다음에라도 안 먹는 거.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가령 뭐 맛이 좋은지 또 질이 좋은지 건강에 좋을 것인지 뭐 그런 것부터 생각을 하고 값은 나중에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런 게 지금 이제 젊은이하고 우리 노인들 세대는 확실한 차이가 생활 감각이 다른 겁니다. 그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생활 감각이 다른 겁니다. 이제 그 두 세대가 같이 만나서 잘 지낸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더더구나 이제 며느리가 이제 처음 들어와서 얼마가 같이 살던 동안은 굉장히 그런 그 갈등이 참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인이 되면은 나이가 들면은 그저 좀 아까 이야기처럼 그게 어때서 하는 생각도 참 중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예. 저는요, 기본적으로 이 주식이라든가 이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항상. 예. 그렇잖아요. 아주 뭐 주식도 좀 완전히 떨어먹고 뭐 심지어는 정말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그리고 또 저는 조금은 별난 생각인지를 몰라도 이거는요, 내가 그렇게 큰 돈을 벌었으면은 누가 큰 돈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게 한번 올라갈 때 확 올라갔다 또 망할 때는 확 망하고 막 뭐 그런 또 큰 물결을 타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되면은 젊은 날에는요 실수를 좀 해도 괜찮아요.
그런 뭐 인생을 사는 한 과정이니까 실수를 해도 다시 일어날 힘도 있고 또 다음 기회가 있고 하지만 노인은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노인은 실수하면 안 돼요. 예, 젊은이는 실수해도 괜찮아. 그게 젊은이의 특권 아닙니까? 나이가 들수록 실수하면 안 됩니다. 왜 회복할 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복력이라는 게 우리가 리질리언스라 그러는데 그 회복력이라는 게 확실히 노인들은 젊을 때 비하면 약합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참 그런 좀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거는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든 노인에게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이 공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주해가지고 버는 사람들은요, 공돈이 자기 노력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요. 공하는 사람 말 듣고 했는데 막 이 주가 아주 올라가서 때로는 실제로 그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긴 하는데 보면요. 그 로또 당선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로또 당선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잡지에도 보면은요. 별로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뭐 마누라하고 이혼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마약 중독자가 됐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게 공돈이 갑자기 그렇게 생기면은 사람 마음이 흔들려집니다. 이게 평소에 자기가 건전한 생활 자세가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요, 젊을 때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노인이 되면은 그걸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건강에 상당한 치명성을 입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노인들의 지원금이 충분한 나라는 없습니다. 가령요, 저 유럽의 부자 나라에서는요, 세금이 엄청 비쌉니다. 우리 세금도 비싸다 하지만도 그 사람들 내는 세금 비하면 세금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금 많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왜 불평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일단 은퇴를 하면 그 순간부터 정부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 심지어 부부간에 세계 일주 여행도 거기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서구에 잘 사는 나라들은 세금이 많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노후 보장이 완벽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아직은 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생활을 좀 지원해 줘야 될 그런 형편이 된 노인들에게 뭐 어느 나라가 없이 충분할 정도로 지원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건 끝이 없잖아요. 욕구하고 욕심은 좀 구별해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겠다는 것은 그건 하나의 욕구예요. 그러나 이제 먹고 난 후에 또 마시는 게 좀 더 있다 그래서 더 먹어야 되겠다. 그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인들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이 정말 보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뭐 좀 생활이 좀 빈곤한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뭐 노인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이제 지원책을 주잖아요. 그게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뭐 세금 내는 사람은 정말 뭐 땀은 빠지게 일을 하고 그러고 이제 세금 내는데 그걸 받는 사람이 그 적다 많다고 불평하면 나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령 신체적으로 불편하다든가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면 그게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불평해서는 안 되죠. 고맙다고 정말 참 정부에서 어렵게라도 마련해서 고맙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요즘 이제 가끔 신문 지상에도 보면은 뭐 재벌 뭐 2세가 재벌 3세가 뭘 어떻게 했다 그러고 뭐 신문이 아주 대서특별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주면은 아이들의 자립심이 꺾어버립니다. 그건 뭐 상식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미국을 갔더니 제 동생 비서 아가씨가 상당히 나이가 들었죠. 아주 새파랗게 서인해서 팔팔 뛰고 있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런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을 다니는데 자기가 그동안 이제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유럽 여행을 가도 돈을 모아놨대요. 근데 그걸 알아가지고 이놈이 자기가 좀 대학원을 가야 되니까 엄마 그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몇 년 동안 여행이 꿈이었었는데 그걸 이 녀석이 빌려달라고 그런다고 그렇게 새파랗게 서인해서 팔팔 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주기는 주더라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줬대요. 그러나 그게 우리 한국 엄마하고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우리 한국 엄마야, 아이고, 내가 굶어도, 이런 대학에 나서 앞으로 잘 되려고 그러면은 뭐든지 투자를 하잖아요.
우리 한국의 엄마들이 확실히 이제 과잉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뭐 생활 교육비가, 사교육비가 미국의 정말 고급 교육비보다 더 비싸다 하는 이야기가 좀 공공연하게 떠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사교육비 문제가 교육부에서도 이제 큰 골치입니다, 사실은요. 요즘은 이제 뭐 의과대학이 뭐 갑자기 떠가지고 저도 요즘은 의과대학 다녔으면 좋겠다. 요즘 다녔으면 좀 그 고생을 안 해도 될 텐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그 의과대학이 지금 이제 엄마들은요. 그 전에 요보다도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뛰어난 아이가 돼야 돼. 특출해야 돼. 근데 지금 엄마들은 또 그런 욕심보다는 우리 아이가 제발 좀 안정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때 또 공무원 지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무원은 이제 안정된 감이가 뭐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정된 직업이니까. 그래서 요즘은 우리 엄마들이 보면은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참 초인물 같은 사람을 기르겠다 하는 그런 욕심보다는 제가 보기에 요즘 우리 엄마들은요. 그런 욕심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냥 평탄하게 별 문제 없이 뭐 남한테 손 안 벌리고,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지 않나. 우리 사회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거는 바람직하지가 않다. 약간의 경쟁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엄마들이 요즘은 참 좀 점잖아졌는지, 그런 것보다는 안정적인 생활. 그러니까 의사가 되면은요. 우선 요즘 뭐 가만히 있어도 그저 뭐 한 돈 1,000만 원은 쉽게 법니다요. 그러니까 아마 의과대학 교육이 지금 뭐 의학 교육 저게 뭐 특별반이 엄청 많이 생겼다고 그러는데요. 참 조용한 데서 차분하게 안정된 생활을 했으면 저는 그런 것이 참 뭐 마음은 편하죠 오히려. 그렇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전부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에 슈퍼 천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정말 이 산업사회, 선진사회를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우리가 엄청 빠르게 뛰었죠. 숨도 안 쉬고 뛰어왔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산업사회 막차 손님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가 없어. 우리가 선두주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정말 리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냥 따라오면 되는데, 그건 우리가 잘해서. 근데 지금부터는 리드를 해야 된다. 리드를 해야 된다 하면 뭐냐면 창의적인 인재가 있어야 됩니다. 창의적인 인재가 없이 어디로 가는 게 좋은 길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육은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너무 수동적인 교육. 따라가는 것만 잘해. 인풋을 잘해. 말하자면은. 근데 이제 아웃풋을 해야 돼. 이 창의성이 발휘가 되는데 그건 우리가 약하다.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교육계 인사들의 지적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건 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대학원 교육도 보면은요.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 그냥 속속속 자기 머리에 다 넣는 거 이건 잘해요. 그거를 자기가 이제 다시 재조명해서 조적을 다시 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이래가지고 내놔야지 이제 새로운 창의적인 수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평탄한 것만 잘하고 뭐 의과대학에도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정말 그런 위험도 감수를 할 수 있는 젊을 때는 그렇게 해서 실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엄마들은 아이들의 실수 공포증에 아이들보다 엄마가 더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실수를 하면 안 돼.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젊은이 특권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실수 공포증에 떨리지 말고 그랬다가는 우리가 지금 선두주자로서 이제 리드를 하고 끌고 나가야 되는데 끌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게 정말 전 문제입니다. 어느 학자는 우리 보고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일본이 잃어버린 뭐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이야기를 일본 사람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이제 3만 불에서 4만 불을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대개 한 3, 4년 되면 그 탄력에서 4만 불로 올라가는데 우리 10년째 지금 3만 달러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그 뭐 몇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우리는 이제는 따라가는 것만으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서가야 돼요. 앞서가려면 우리가 리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교육에서 그런 창의적인 인재를 길르지를 못했어요.
저도 미국에서 명문대학에 좀 가서 수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는요, 가령 금요일 무슨 토론 같은 거 붙으면요, 애들이 집에 갈 생각을 하는데 밤새도록 붙어가지고 싸우고 뭐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창의적인 교육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학원 교육도 보면은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그런 것이 좀 우리 이제 한국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엄마들이 너무 아이들에게 안정희구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한 게 저는 그게 조금 불만입니다, 사실은요. 예. 그리고 어제는 정말 참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잘 따라왔는데 이제 앞서가서 끌고 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요번 이제 조그만 이제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서는 정말 어떻게 하든지 창의적인 인재를 우리가 길러내자. 지금 뭐 교육계에서도 그런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특히 요번 이제 새로 지금 요번에 그 교육부 장관 하시는 그 이 장관은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창의적인 교육, 그 실패 좀 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교육을 우선 교육 현장에서 좀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엄마들이 그 아이들의 실패를 참 잘 볼 수 있는, 오히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배포를 좀 길러야 돼. 우리 엄마들이요, 너무 소신공포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도 어려운 세월을 막 겪어왔으니까 우리 아이가 그런 고생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과잉 보호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어쨌든지 안정된 직업을 찾기 위해서 뭐 의과대학, 국민학교 의과대학 신설반이 있답니다. 실제로 그런지 몰라도 국민학교 의과대학 반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 우리 한국은요, 뭐가 좀 어떻다 그러면은 이 바람을 잘 탑니다. 우리 엄마들도 그렇고 아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뭐가 막 바람이 부다 그걸로 와르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한번 잠시 서서 정말 이 바람이 옳은 바람인가 하는 걸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정말 거꾸로 가는 바람도 우리가 한번 역풍을 거쳐가는 그런 아이도 우리가 들어 길러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